화가들은 작품 활동을 하면서 종종 소재 빈곤에 빠진다고 합니다. 뭘 그려야 할지 모르는 거죠. 비슷한 것을 그리면 자기 표절이 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작업량이 지나면 더 이상 그리기도 싫고 그려지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글쎄요, 뭘 그릴지 모른다는 것인가 봐요. 근데 말이죠, 제가 보니까 소재 빈곤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건을 그리다가 다른 무엇을 그려야 하는데 그게 뭔지 잘 떠오르지 않을 때와 또 본인이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다가 그 세상이 어떤 모양인지를 모를 때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225회차 박정수입니다. 봄입니다. 그죠? 옐로비 아껴뒀던 막판 지금 팍팍 떼야죠. 좀 밤엔 서늘하거든요. 따뜻한 밤 되기를 기원하면서 전국의 만평이님들과 해외 동포 만평이님 딱 만평 생기는 곧 그날까지 오늘 하루를 멋있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봄볕이 좋은 만큼 좋아요와 구독은 미술만평을 더욱 재미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은요, 소재 빈곤, 근데 뭘 그려야 할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곧잘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자신의 작품 활동을 하면서 그것은 창작의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직업병으로서 눈이 아프고 발목이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엇을 그려야 할지 모르는 소재 빈곤에서 오는 자기 학대일까요? 무엇을 작품으로 써야 할지 모르다가 그것이 해결되었을 경우 그것과 비슷한 작품을 이렇게 무수히 쏟아내는 연작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한 소재의 고통이 아니라 신체적 고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언뜻 해봅니다. 미술이 아니라요, 소설가의 고통은 적당히 제가 이해하는 편입니다. 한 번 쓴 소재나 주제는 반복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 아티스트 블럭이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술가의 벽이라고나 할까요? 창작하는 예술가들은 곧잘 슬럼프에 잘 빠집니다. 근데요, 제 주변에는 예술가의 고통이 한두 번밖에 없는 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흉보는 겁니다. 십수년 혹은 수십 년을 같은 소재를 사용하거든요. 이들이 말하는 창작의 고통은 노동에 따른 아픔이겠다 싶습니다. 좀 미워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한 가지만 그린다고 해서 제가 뭐라 할 자격 없습니다. 그렇게 그리다 그리면 되는 거죠. 산을 그리건 바다를 그리건 평생 한 가지만 그려도 상관 있겠습니까? 미술시장에서 제가 그것까지 책임질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제가 아주 좀 개인적으로, 정말로 좀 개인적으로 생각한 소재 빈곤은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뭔가 예술가로서 할 말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모양인지 어떤 무늬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을 때를 저는 소재 빈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슬럼프죠. 아티스트 블럭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무지개 사탕 색을 바꾼다고 사탕 맛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곡 풍경 그리다가 바다 풍경 그리다가 이 산을 그리고 집을 그린다고 해가지고 전혀 다른 세계의 것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각적인 게 다를 뿐이죠. 다른 그림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다른 그림이라고 한다면요, 국민의힘 권리당원 하다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으로 갈아탄 후 그림을 그릴 때 완전히 다르지 않겠어요? 서로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바라보는 세상이 다르니까 그림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그게 다른 그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해야만 다른 그림이냐는 그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예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계의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이미지화 시킬 때 어떤 모양일지 모를 때 이것이 참 예술가의 고통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들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달관자와 체념자의 그 모습은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좀 뭐 다른 점이 있다면요. 달관자는 표현을 받아주는 추종자가 있고 체념자는 혼자서 떠들 뿐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듣거나 말거나 뭐 그냥 뭐 혼자 떠들죠. 그러니까 입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요. 누가 달관자인지 누가 체념자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예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작품의 겉모습이 좀 비슷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자세히 보면 정말 다르긴 합니다. 체념자도 자세히 보면 티 납니다. 그래서 만나봐야 합니다. 들어봐야 합니다. 어떤 내용을 어떤 의미를 모양으로 그렸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어떤 모양이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 어떤 의미를 어떻게 했는지 뭐 이렇게 좀 다름의 세계를 이해하면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요, 사실은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모양의 의미를 담았냐와 어떤 의미를 어떤 모양으로 그리냐의 차이는 천양지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고향 마을 풍경을 그려놓고 어머니의 마음이라든가 고향에 대한 향수라든가 어릴 적 추억 등을 이야기합니다. 계곡이나 하늘을 그린 후에 뭐 현대인의 정서적 안정이나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요, 그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오늘을 사는 현대인의 짜증나는 하루는 어떤 모양일까요? 오늘을 살아가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 대한 그 형태는 어떤 것일까요?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은 어떤 모양일까요? 어떤 색일까요? 그러죠. 시각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의 의미를 담는 것이 아니라 의미에 대한 모양을 만드는 창작의 영역입니다. 최근에요.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마스크를 안 써도 되죠. 현재 이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안 쓰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여행 많이 다니죠. 요즘 다니고 싶은 데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어떤 여행을 다닐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안 가본 곳, 가기 어려운 곳, 뭐 이렇게 좀 신기한 것 그런 데 여행지 많이 다니잖아요. 큰 돈 들여서 큰 맘 먹고 갈 수 있는 곳 이런 거 되게 즐깁니다. 가고 싶어 하죠. 근데요 처음 보고 낯선 곳에 가면요 말은 많이 해줘. 자주 잘 아는 곳은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처음 보던 풍경, 처음 본 환경을 통해서 도전 정신과 창의 정신을 기른다고 말을 하죠.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은 왜 아는 그림, 예쁜 그림, 좋아하는 그림을 살까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낯선 그림 좋아하는 일 많습니다. 처음 본 그림 좋아하는 일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쁜 그림이라고 하는 건 본인이 예쁘다고 알고 있었던 과거형이거든요. 창의적인 것보다도. 그러면서 꼭 이런 말을 하죠. 난 그림을 사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 주변은요. 정말 낯선 그림을 사고 처음 본 그림을 좋아하는 이들이 그림을 사갑니다. 권하지 않아도 낯선 여행지를 방문하는 것처럼 새로운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미술 애호가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은요 그냥 사가죠. 그래서 저는 이 어떤 환경만 제공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들이 찾아와서 세계를 여행을 하고 만나고 즐기죠. 미식가들 또한 맛있는 음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처음 먹어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을 찾아다니죠. 그들을 미식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결론을 내면 이런 부분입니다. 예술가의 슬럼프는 그릴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